샌베츠가노 안녕하세요. 오늘은 몽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외대본그룹과 신민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몽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몽골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초원, 고비사막, 낙타, 칭기스칸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더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몽골이란 어떤 나라다라는 대략적인 개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몽골 어디에 있을까?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몽골에 대한 국가 정보. 세 번째로 몽골의 사회와 문화. 그 다음에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몽골어의 특징, 간단한 몽골어 한마디. 이렇게 5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몽골 어디에 있을까? 몽골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한국이 여기 있고요. 자, 몽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한국과 몽골이 가까운 위치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 자, 비행기로 불과 3시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더 가깝게 표시한 지도를 살펴보시면 자, 위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요. 아래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국가와만 접경을 하고 있고 국경선이 굉장히 깁니다. 중국은 거의 4,700km, 러시아와는 3,400km 정도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몽골의 국토는 한반도의 7.4배다. 굉장히 넓죠. 그래서 동서 길이가 거의 2,400km 정도, 남북 길이는 1,200km 정도 되는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가 정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몽골은 수도가 울란바토르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몽골어로 발음하면은 사실 올랑바토르라는 말과 훨씬 가까운데 자, 이제 관용적으로 저희가 이제 굳어져서 울란바토르 또는 울란바토르라고 많이 씁니다. 하지만 사실 마타르라는 말이 이미 몽골어에 있기 때문에 마타르라고 많이 요즘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를 보시면 2020년 10월 기준으로 약 334만 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민족을 보시면 대표적인 부족이 하르족 83.8%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카자흐족, 부리아트족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언어를 보시면 몽골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무교까지 다 합쳐서 라마 불교를 51.7% 정도 내가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 4.6%, 기독교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화폐 단위는 투그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2019년 기준으로 4,295달러 정도이고 세계에서 한 94위 정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선포일을 보시면 1924년 11월 26일입니다. 이때 몽골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을 했고요. 자, 그 전에 이제 1921년 7월 11일에 이제 몽골이 독립혁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1년 7월 11일에 이제 수우바타르 장군을 필두로 이제 외세를 몰아내고 특히 이제 중국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24년에 공식적으로 몽골 인민공화국을 선포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990년 체제 전환을 통해서 다시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자연 환경과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자, 평균 고도 1580m에 달하는 고원 국가입니다. 자, 그에다가 아까 지도를 보셨듯이 굉장히 내륙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대륙성 기후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지역별로 다양한 자연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 지역에는 산악지역, 북부 지역은 타이가지대, 삼림,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동남부 같은 경우에는 평원, 사막지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사진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네 장소는 모두 몽골의 그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비 사막 남부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이 평원 동부 지역, 중부 지역에 있는 곳이고, 자, 북부 지역에는 이렇게 약간 시베리아와 좀 비슷한 기후, 삼림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으로 갈수록 고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년설을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고위지대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모두 몽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를 보시면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극심하다. 네, 여름에는 막 35도, 막 30도까지도 올라가고 굉장히 더운데, 겨울은 반대로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나날들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10월부터 벌써 영하권에 접어들기 시작해서 뭐 4월, 5월까지도 굉장히 춥다라고 느낄 수 있겠고요. 여름은 뭐 6, 7, 8월 정도 되는데 비교적 짧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강수량은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연 350mm 정도로 굉장히 적고 1년에 구름 없는 날이 257일 정도 된다. 자, 이 수치를 보면은 몽골에서는 거의 비가 오는 경우가 없구나 라는 사실까지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크게 저는 이제 의식주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듯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륙성 기후이고 연교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 때문에 자, 몽골에서는 농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한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이에 맞게 의식주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복과 또 이제 음식과 이제 주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의복을 보시면은 자, 여기 사진을 보니 위에 모자도 있고요. 이 옷을 이제 데일이라고 하는데, 이 데일은 이제 하나의 통짜로 된 옷입니다. 그러니까 원피스처럼 그러니까 상의 하의가 따로 분리되지 않은 옷이고, 자, 이것이 유목 생활에서는 이제 이불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한 방식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 의상은 이제 데일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쓰는 모자, 마스카이라는 모자를 반드시 써야 하고, 이것은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고탈이라고 해서 이것은 신발인데, 자, 신발도 말타기에 편리하고 그리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한 기능까지 잘 갖추어진 신발을 신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허리띠가 있습니다. 자, 몽골에서는 이 허리띠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천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제 대를 입을 때 함께 갖춰서 입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을 탈 때 장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장기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해서 말 탈 때는 반드시 허리띠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음식도 유목 생활의 전통으로 인해서 육류나 유제품을 주로 섭취합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인 음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음식은 이제 보호츠라고 하는 자, 만두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몽골식 만두입니다. 보호츠라고 하고요. 자, 여기 안에 이제 고기가 들었습니다. 보통 양고기나 소고기를 넣어서 먹습니다. 명절 음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음식은 아롤이라는 음식입니다. 자, 아롤은 쉽게 생각하시면 치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먹으면 좀 시큼한 맛이 나고 치즈와 같은 맛이 나는데, 이것도 집집마다 이제 테이블에 보시면은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대접하는 음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거를 살펴보시면, 자, 전통가옥 게르. 이 게르의 모습은 아마 이제 뭐 방송이나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자, 나무로 된 이 벽에다가 이 펠트로 된 가죽을 덮어서 이제 텐트처럼 사용하는 집이고, 자, 유목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체했다가 조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나무 벽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특히 뭐 풀이나 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연결을 해서 조립을 해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벽에 이 펠트 가죽을 덮어서 이제 게르라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유목 생활에 가장 적합한 형식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및 행정구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인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10월 기준으로 약 334만 명이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2명이 채 되지 않는다. 네,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 울란바타르의 인구는 약 14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몽골 총 인구의 거의 절반가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도로의 인구 집중이 굉장히 심하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에는 이제 한국의 뭐 동대문구 아니면 뭐 용산구와 같이 구와 유사한 행정구역인 두렉이라는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 밖에 이제 지방은 한국의 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아이막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자, 또 아이막 밑에는 한국의 이제 군과 유사한 솜, 연과 유사한 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라는 개념은 사실 많이 쓰지 않는데 왜냐하면 도시에 거의 인구 집중이 되어 있고 울란바타르에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는 이제 도시라고 할 만큼 큰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막 중심 도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뭐 솜 내지는 박이 대다수인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몽골의 시골과 이제 도시의 모습을 보면은 왼쪽은 이제 게르 앞에서 이제 뭐 말을 키우면서 이제 뭐 목축업을 하기도 하고요. 오른쪽은 울란바타르의 모습인데 굉장히 뭐 큰 건물들이나 뭐 대형 이제 빌딩 등이 많은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는 이제 21개 아이막이 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울란바타르가 있고요. 이 울란바타르 여기에만 이제 인구가 몽골의 인구 절반이 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이 21개 아이막에 나누어서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굉장히 몽골의 인구가 되게 집중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또 새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만약에 몽골에 갔을 때 이제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수하지 않도록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더라도 맛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몽골 음식, 네, 고기 많습니다. 또 유제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가 먹어보지 않은 맛이기 때문에 좀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손님에게 이제 대접을 한 음식이라고 하면은 내가 손님이면은 그 음식을 조금이라도 맛을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타인의 발을 밟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제 악수를 하셔야 됩니다. 악수를 해야지 내가 이제 그 사람과 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제스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모자는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자, 모자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의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추위를 보호할 수 있는 모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자 자체가 그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그런 혼이 깃든 것이고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자를 함부로 만지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턱을 밟거나 기둥에 기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랑 비슷하죠. 한국도 문지방을 밟으면 이제 복 나간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나 이제 집안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금기로 삼아서 이제 함부로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현지 유목민의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통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뭐 아이들이 많은 집이라면 뭐 사탕이나 뭐 과자 같은 거, 뭐 문구류 같은 거 가져가도 좋고요. 또 이제 뭐 주류, 뭐 술 같은 것도 가져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이제 누군가의 머리를 만진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자를 중시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머리를 함부로 하는 것은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어린아이가 너무 이제 귀엽고 예쁘더라도 함부로 이제 머리를 만지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과 이제 몽골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자, 1990년 3월 26일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30주년을 맞이했고요. 2011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했을 때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이제 합의가 되었고 현재는 이제 한 단계 더 격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몽골은 그
한국에 있어서는 신북방 정책의 주요 협력 국가이기 때문에 또 몽골과도 이제 많은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은 몽골의 주요 무역국이면서 투자 파트너국인데 또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몽골에 뭐 CU나 이마트, 뚜레쥬르 같은 유명한 한국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진출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 사회를 보시면 자, 48,000명의 몽골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48,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뭐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몽골의 인구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작년 2019년에 양국의 상호 방문객의 수가 2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몽골인이 10만 3천 명, 한국인이 9만 7천 명이었는데, 자, 지금 코로나 시국만 해결되면은 앞으로도 이제 양국 간의 그런 인적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살펴보시면, 자, 한몽 수교 이후에는 정말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몽골 내에서 뭐 세종학당이라든지 여러 한국어 학원을 통해서 한국어에 관심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워낙 몽골 TV에 많이 방영이 되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도 또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몽골 유학생을 배출하고 있는 국가가 또 한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양국의 교류가 다방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몽골어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자, 몽골어는 몽골의 공용어입니다. 그리고 내몽골 자치구나 러시아의 부리아트 공화국에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로 몽골이라고 써드렸는데, 자, 위에 있는 것이 전통 몽골 글자, 몽골 비칙이라고 하는 글자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몽골 키릴 문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몽골 비칙이라는 전통 문자를 쭉 사용해 왔지만, 그 러시아의 영향으로 1945년부터는 러시아 키릴 문자를 차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두 가지 문자를 공식 문서에서는 병기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두 문자를 잘 알아야 되고요. 자, 특히 이제 키릴 문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키릴 문자 33자에다가 이제 모음을 2개 더 추가했습니다. 그 몽골의 실정에 맞게 추가해서 총 35자를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알타이어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알타이어족에는 이제 몽골어, 투르크어, 만주퉁구스어, 또 학자에 따라 한국어와 일본어를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언어들이 이제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자, 한국어와 비교를 하자면 한국어와 어순이 같습니다. 주어, 목적어, 수로 이렇게 순서대로 돼서 배우기에 쉽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어라는 특징이 있는데, 자, 교차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어떠한 단어 뒤에 접사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덕어 하면은 뒤에 사람을 나타내는, 즉 이츠라는 이런 접사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 조화를 사용하는데 남성 모음과 여성 모음을 따로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따지면 그 의성어, 의태어에서 뭐 반짝반짝, 번쩍번쩍 같이 양성, 음성 모음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모음 조화의 하나의 이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한 몽골어 한마디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몽골어로 안녕하세요는 자, 셈베노라고 합니다. 셈베노 하면은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는 바이르테라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바야틀라. 네, 감사합니다. 바야틀라. 그리고 제 이름은 바트입니다. 바트는 거의 한국으로 따지면 철수와 같은 이름인데, 자, 미니네르 바트. 자, 여기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네르 바트 하면 미니네르 누구누구누구 하면은 저는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라는 자기소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면은 비 설렁거스 설렁거스. 자, 설렁거스라는 말은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네,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 설렁거스 하면은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오칠라레. 실례합니다. 오칠라레.
자, 이 두 가지 표현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칠라레 하면은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두 가지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몽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몽골에 대해서 더욱더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몽골에 꼭 한번 가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셔서 직접 몽골어도 한번 해보시고 또 여러 가지 몽골 문화를 체험하시면서 또 이 배웠던 것을 활용하는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엘테